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되나요? 물론 말하지 못하는 지금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말 못하는 거.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이긴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 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요즘 많이 걱정을 전에서부터 걱정했던 일이긴 한데 저희 아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그 중증이라서 뭘 하나 가르치기가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 아마 자폐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사회성일 거예요. 뭐 자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사회성 문제죠.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발달시키고 어떻게 향상을 시키는가 대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티즘 패런팅 매거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티즘 소셜 스킬즈라는 그 이제 아티클인데요. 그러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성, 뭐 이걸 철학적이다, 인문학적으로 얘기하기보다 그냥 사회성이 뭔가입니다. 사회성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들의 감정, 그들의 형태, 그들의 상황 등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사회성이겠죠. 근데 우리 자폐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너무 어렵죠. 저희 아이도 제 기억에 한 번 이렇게 트라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가 몇 년 전인데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이가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거부하는 것을 아이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접근하는 걸 스스로 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때도 말을 못했고, 애가 가까이 간다고 그래서도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셧다운한 건지 아니면 자폐 때문에 원래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먼저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못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제 그런 데서 사회성 교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자폐와 사회성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마일드라든가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자폐잖아요. 그런데 중증 장애들도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가 못하는 걸 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어렵다라는 얘기죠. 못한다는 게. 근데 많은 분들이 자폐 아이는 사회성을 못 기를 것 같기도 하고 두렵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의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애가 친구를 못 만들면 어떡하지?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있어요. 저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스킬이 사회성을 개발하고 그걸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발달시켜 줘야 되는데 그럼 오늘 이 아티클에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자폐 아이들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마일드이든 모더레이시든 시비어리티든 그 중증이든 뭐 어느 레벨에 있든지 얘들도 친구를 충분히 사귈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아이일 수도 있고 쉬운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mostly 그 많은 학생들은 어려움은 겪고 있다. 그러면 그 자폐라는 자폐증 혹은 자폐라는 장애가 사회성을 기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은 그거죠. 말이 느려서, 그러니까 말이 늦어져서 제대로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말로 되지 않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그 눈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눈치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큐라고 그러거든요. 한국말로, 아니 영어로 큐인데, 그것들을 읽어내지 못해서 그 상황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못해서 그 릴레이션십, 사회성을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담이나, 그게 저게 농담인지 아니면 저게 나를 놀리는 건지 아니면 저게 나를 비판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또 사회성을 기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핑퐁 대화라고 뭐 부모님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대화가 안 돼요. 그 친구는 지금 한 20 몇 살쯤 됐을 거예요. 맨날 같은 질문을 해요. 여기도 나오는데 계속 같은 단어, 같은 질문을 계속 해요. 분명히 저를 보고 지나갔는데 또 만나면 똑같은 질문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우버를 타면 공항에 데려다 줘요. 이거를 지나가고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최근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몇 달째 계속 물어봐요. 어떨 때는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는 맥도날드 가서 왜 빅맥을 안 먹어봤어요? 뭐 왜 안 먹어요? 이거를 한동안 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혀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이 동문서답이 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말대로 하면 딴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성을 키우는데 많은 방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 많이 리서치 하셔서 잘 알아보실 아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건 다시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제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성이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는 필요한가? 그러니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사회성이 필요한가? 그럼 아니면 이 어떤 사회성을 기르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Play with others죠. 다른 사람하고 놀아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누가 이 아이를 이해하고 이걸 받아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데, 붙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야 놀아줄 수가 없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저희 아이한테도 다 있어요. 물론 말도 못하고 저희 아이는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어려운데, 어쨌든 자기 토이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고 있어야 되고, 그것도 어떤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에 가서 놀 때 그 놀이에 대한 룰도 이해가 돼야 되고, 경찰놀이, 범죄놀이,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그 역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같이 부스트업 시켜주고, 얘기해주고, 언더스탠드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꾸 말할 기회를 가져서, 혼자 놀기보다는 말할 기회를 가져서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사회성을 기르려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성 향상시킬 수 있는가? 보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BA 테라피스트가 오면 많은 시간을 퍼즐도 같이 하고요, 자동차 놀이도 같이 하고요, 때로는 TV도 같이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TV를 같이 본다는 게 무슨 어머니가 앉아서 그냥 멍청하게 TV를 보는 게 아니라 ABA 테라피스트가 썰튼 클립을 틀어줍니다. 유튜브에서 틀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저희 애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소셜 스킬 테라피, 사회성 치료에 대한 재활 훈련도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아직 저희 아이가 아직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는데 조금 더 좋아지면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롤플레이 역할극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밖에는 여러 가지 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번아웃 되죠. 근데 또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배워가야 되니까.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농구를 하든 공놀이를 하든 저도 아이랑 가끔 뒷마당에 가서 농구대에서 같이 공 던지고 공 주고받고 하거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있어요. Connect 4.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데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토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도와주는 토이에서 Connect 4라든가 젠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렇게 요즘에는 자동차 판에 자동차 길이 길어져 있어서 이렇게 스탑하고 수국 스탑하고 수국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들. 그 다음에 비디오나 TV를 같이 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소셜 스토리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고 쟤는 우는 거니 뭐 등등등등을 많이 찾아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폐 아이들과 비자폐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좀 추천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같은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끼리 놀게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에이지 레벨에서 그 아이들은 자폐라는 게 이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아이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또 저런 능력이 없고 그런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플레이데이시라고 갖다 놔도 아이들이 참 같이 놀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한 이제 같이 놀기가 이제 공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하던 거를 같이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퍼즐을 하면서 같이 얘기한다든가 TV를 같이 보게 한다든가 이 등등등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아이들하고 같은 자폐 아이들끼리 먼저 서로들 이해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있을 때 또 다른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사회성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 부모가 아니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사회성을 길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글은 쉬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글들 자체만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인내하고 참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행동에 대한 관용도 가지면서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성 기르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그렇다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최근에 보여준 가장 좋은 점은 저희가 음식을 그러니까 냉장 저장이 아닌 그냥 상온에 저장할 수 있는 음식들은 저희가 차고에다 넣어놨었어요.
뭐 저희가 지난번에 프로틴 드링크를 사다가 애가 자꾸 몰래 꺼내 먹어서 그 펜츄리에 애가 넣을 수 거기 장소가 없어서 거라지 차고에다 갖다 넣어놨는데 새벽에 아이가 리모컨을 열고 차고지에 들어가서 그걸 나오는 장면이 저희 그 CCTV에 걸렸어요. 어떻게 잘 안 찍히는데 고기가 거의 사각지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열고 들고 나오면서 거라지까지 닿는 장면까지 다 찍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 리모컨으로 차고지를 열고 닫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마어마하게 애가 많이 훔쳐다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밉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또 그거를 적용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리모컨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에 사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에요. 사실은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뭐 두세 살 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 자폐아이들에게는 그런 한 가지 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한 발씩 한 발씩 디뎌나가는 걸 보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소소한 웃음들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